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제 이름은 이말순입니다. 올해로 75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흙을 만지며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55년 동안 농사만 지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들기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35에 홀로 되어 아들 둘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영수, 작은아들 영호. 이 아이들을 서울로 대학 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엄마, 공부하기 싫어요. 농사나 지을래요. 큰아들 영수가 어릴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놈아, 엄마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니? 너희들이 흙투성이로 살지 말고 깨끗한 옷 입고 떳떳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벼농사, 고추농사, 마늘농사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번 돈을 모두 아이들 교육비에 쏟아부었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 모두 서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정말 대단해. 혼자서 아들 둘을 서울대학 보내다니.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영수는 대기업에 취직했어. 영호는 공무원이 됐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손톱 밑에 흙과 굳은 살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결혼하고 손주까지 낳았습니다. 제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울 놀러 오세요. 손주들이 전화로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농사일이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혼자 지내는 것도 점점 버거웠습니다. 특히 작년 겨울 빙판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엄마, 이제 농사 그만두시고 편히 지내세요. 큰아들 영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편히 지낸다고? 여기가 내 집이고 내 터전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니? 엄마, 서울로 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좋다고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아들 영호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곳을 하나 알아봤어요. 영호가 들고 온 팸플릿을 보니 황금빛 쉼터라는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여기는 시골에 있는 실버타운인데 엄마 같이 농촌에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설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사진을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정원, 깔끔한 건물들,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되니?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이 집과 논밭을 정리하면 충분해요. 집과 논밭을 판다고 평생의 터전을 떠나라는 말이었습니다. 영호야,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엄마,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여기서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들들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아들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한번 가서 구경해보자. 그렇게 해서 황금빛 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실버타운과는 달리 시골의 정취가 살아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말순 님이시죠?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는 농촌 출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도시의 복잡함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시설 투어를 하는데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 방은 아담하고 깔끔했고 공동 공간들도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입주민들이 정말 친근해 보였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이시군요. 저는 박금순이에요. 전라도에서 농사지다가 여기 왔어요. 저는 최순자예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했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니까 말도 잘 통하고 편안했습니다. 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농촌 출신 분들에게는 특별 할인이 있어서 월 200만 원이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0만 원 집과 땅을 팔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렇게 저는 황금빛 쉼터이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입주 첫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에 어떤 파란을 몰고 올지. 황금빛 쉼터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이 고향을 떠올리게 했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나누는 대화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박금순 할머니와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같은 농촌 출신이라 이야기가 잘 통했거든요. 말순이 여기 와서 정말 좋다. 집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맞아. 금순이. 여기는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좋고. 매일 아침 체조, 오후에는 텃밭 가꾸기, 저녁에는 TV 보며 담소.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반찬이 좀 부실하네? 박금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고기 반찬도 자주 나오고 했는데. 직원한테 물어볼까? 하지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담백한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건 청소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 3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청소 횟수가 줄었나요? 운영상의 문제로 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심각했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의무실에 갔는데 간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물리치료는 별도 비용이 들어요. 별도 비용이요? 처음에는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본 진료만 포함이고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는 추가예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요즘 농촌 출신 어르신들 불만이 많다던데. 어쩔 수 없어요. 운영비를 맞추려면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요. 어차피 이분들은 다른 선택권이 없으니까. 다른 선택권이 없다니 저희를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금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순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처음 왔을 때와 많이 달라졌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한 달 후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정미경이라는 분이었는데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직원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미경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특실이라니? 저희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정미경 씨 테이블에만 다른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저기 보세요. 저분 음식이 우리와 달라요. 최순자 할머니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먹는데 메뉴가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직원한테 물어볼까요? 아니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며칠 후 더 가관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의무실에 갔는데 약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종합감기약만 드릴게요. 그런데 정미경 씨가 같은 증상으로 의무실에 갔을 때는 정미경님,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겠어요? 바로 협력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똑같은 감기인데 대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날 저녁 참을 수 없어서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말수님? 요즘 서비스가 처음과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요? 음식도 그렇고,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그리고 새로 온 분과 저희 대우가 다른 것 같아서요. 실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말수님, 혹시 다른 입주민과 비교하시는 건 아니시죠? 비교라니요? 여기는 입주비에 따라 서비스가 차등 제공됩니다. 이말수님은 할인된 금액을 내고 계시니까. 할인된 금액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월 200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네, 그건 농촌 출신 분들을 위한 할인 요금이에요. 일반 요금은 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이라니 그럼 처음에 왜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나요? 설명해 드렸는데 놓치신 것 같네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계약서를 다시 찾아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금순 할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말순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우리가 할인받은 거래. 그래서 서비스가 다른 거래. 그럼 우리는 2등급 고객인 셈이네. 그런 셈이지. 박금순 할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도 돈 내고 사는 건데.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집도 팔고 왔는데 나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할인 요금으로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안 후로도 계속 황금빛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보는 정미경 씨, 특별 대우가 눈에 거슬렸고 저희를 무시하는 듯한 직원들의 태도도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금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어머, 금순이가 쓰러졌어요. 제가 소리치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몰려왔습니다. 빨리 119 불러야겠어요. 의무실에 연락해요. 그런데 의무실 간호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고 조금 지켜보죠. 지켜본다고요? 지금 의식을 잃었는데요. 농촌 어르신들은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라니 금순이는 분명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모셔야 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간호사는 미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비용이 비용은 제가 낼 테니까 빨리 해요. 결국 제가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박금순 할머니는 큰 위험은 넘겼지만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의식 잃음이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기본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고 응급실이나 입원비는 개인 부담입니다. 그럼 정미경 씨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는 의료비 전액 지원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금순이를 간병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나? 며칠 후 금순이가 퇴원해서 돌아왔을 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순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우리 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여기 비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다고. 물가 상승 때문이래. 250만 원. 제 입주비도 곧 오를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 250만 원이라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영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의하려고 했는데 엄마,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엄마가 파신 집과 땅값으로 제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다고? 네. 친구와 함께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망했다고?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된 거니? 엄마, 죄송해요. 다 잃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었잖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갚는다고? 내가 공무원 월급으로 언제 갚는다는 거니? 엄마, 일단 황금비 쉼터비는 제가 계속 낼게요. 하지만 영호도 자기 가정이 있는 몸. 월 250만 원을 계속 낼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아들이 사업 실패로 날려버렸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니. 더 화가 난 건 큰아들 영수였습니다. 엄마, 영호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래, 너는 몰랐니? 전혀 몰랐어요. 영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영수야, 그럼 엄마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죄송해요. 저도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250만 원을 매달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두 아들 모두 저를 도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금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이, 우리 어떡하지? 글쎄, 금순이도 같은 처지구나. 내 딸도 더 이상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하더라고. 남편 사업이 어렵다고. 그럼 우리 모두 여기서 쫓겨나는 건가? 그런 셈이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관리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서 지나가다가 들은 대화였는데 농촌 출신들 중에서 비용 못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네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애초에 계획이 그거였잖아요. 계획이요? 처음에는 싼 값으로 모셔다가 나중에 비용을 올려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프리미엄 고객들로 빈자리를 채우고. 아, 그런 전략이었군요. 맞아요. 농촌 어르신들은 어차피 임시 고객이에요. 진짜 타겟은 돈 많은 도시 어르신들이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속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황금빛 쉼터는 저희를 진짜 고객으로 본 게 아니라 빈자리 채우기용 임시 고객으로만 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5살에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 하지만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당할 수 없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어. 충격적인 진실을 안 후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땅을 착취만 하면 결국 황폐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모았습니다. 박금순 할머니, 최순자 할머니, 그리고 몇 분이 다른 농촌 출신 어르신들까지 총 8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부당하죠.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최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첫째,
우리가 당한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둘째, 증거를 모아야 하고요. 증거요? 네. 처음 계약할 때 설명과 지금 현실이 다른 부분들, 차별받은 사례들, 모든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희는 비밀리에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장부를 써가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기록하는 일에는 익숙했습니다. 3월 15일, 식사 메뉴 차이 확인. 우리 테이블 김치찌개, 멸치볶음, 프리미엄 테이블 갈비찜, 전복죽. 4월 2일, 의료 서비스 차별. 같은 감기 증상인데 정미경 씨는 병원 이송. 나는 감기약만 지급.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황금빛 쉼터에서 청소를 하는 김정희라는 직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들이 기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나 싶어서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할머니들 편이에요. 뭐라고요? 사실 저도 여기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불공정해요. 김정희 씨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기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내부 자료들을 복사해 드릴 수도 있고요. 정말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할머니들이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어요. 김정희 씨 덕분에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자별 서비스 차등표, 운영비 내역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농촌 출신 입주자들은 2년 내에 모두 내보내고 프리미엄 고객으로 교체한다. 할인 요금은 미끼일 뿐이고 점진적으로 인상해서 자진 퇴소를 유도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속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정혜 씨가 또 다른 자료를 가져왔는데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그 자료에는 입주자들이 낸 보증금 운용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들이 내신 보증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가 실패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 황금빛 쉼터가 자금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할머니들을 내보내고 돈 많은 고객들로 채우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돈으로 투자를 해서 실패하고 그 손실을 저희에게 떠넘기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동지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해졌어요. 우리는 완전히 속임을 당한 거예요.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니까 다들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맞서겠어요? 최순자 할머니가 걱정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에 알리는 거예요. 언론이요? 네. 이런 부정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저는 이미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에 제보 전화를 넣었거든요. 내일 KBS 기자가 와요. 정말요? 네.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다음 날 오후 정말 기자가 왔습니다. 젊은 여성 기자였는데 정말 진지하게 우리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인가요? 네. 모두 사실이에요. 저희가 직접 겪은 일들이고 내부 직원도 도와줬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니. 기자는 김정희 씨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내부에서 직접 봤어요. 어르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정말 양심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농촌 어르신 우롱하는 실버타운의 실체. 반향이 정말 컸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황금빛 쉼터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실장이 저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이말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이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우리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명예요? 처음부터 저희를 속인 곳이 무슨 명예를 말해요? 실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10통도 넘게 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큰아들 영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응, 봤구나.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75살에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영수의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말도 안 하고 이런 일을.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런 고생을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모셔갈게요. 뭐라고?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갈게요. 아니, 엄마 근처에 집을 구해서 저희가 이사 갈게요. 정말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영수야, 괜찮겠니? 며느리는 뭐라고 하겠니? 엄마, 제 아내도 엄마 뉴스 보고 울었어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진작 모셔야 했다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영호한테 사기당한 돈 제가 갚아드릴게요. 영수야, 그런 큰 돈을. 엄마, 저도 이제 부장이 됐어요. 그리고 엄마가 평생 저희 위해 희생하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전화가 또 왔습니다. 작은 아들 영호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호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영우야, 엄마, 저 지금 황금빛 쉼터 앞에 와 있어요. 엄마, 모시러 왔어요? 뭐라고? 지금 여기 온다고? 네, 엄마를 이런 곳에 두고 갈 수 없어요. 1시간 후 정말 영호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영호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돈 잃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정말 죄송해요. 영우야, 일어나거라. 엄마, 저 이제 치킨집 정리하고 다른 일 구했어요. 엄마 돈 꼭 갚아드릴게요. 그런 건 됐고, 내가 반성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그때 황금빛 쉼터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말수님, 무슨 일입니까? 제 아들이 저를 모시러 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그때 영호가 나섰습니다. 실장님,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당한 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시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위약금이. 위약금이요? 저희 어머니 돈으로 불법 투자나 하고 서비스 차별이나 하는 곳에서 무슨 위약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영호의 말에 실장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미경 씨가 나타난 겁니다. 이말수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미경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미경 씨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 운영진한테 속았어요. 뭐라고요? 제 남편이 실제로는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중소기업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여기 들어오느라 전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특별 대우를 받으신 건?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저희를 미끼로 써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거였어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정미경 씨도 피해자였던 거네요. 네, 그리고 말수님이 방송 나가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또 다른 방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미경 씨가 출연해서 황금빛 쉼터의 조작된 서비스와 입주민 간 이간질 전략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저는 다른 어르신들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희도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방송이 나간 후 황금빛 쉼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영진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농촌 출신 어르신들이 낸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된 거였습니다. 할머니들, 축하드려요. 김정혜 씨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일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그날 저녁 박금순 할머니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말순이, 우리가 해냈네. 그러게, 금순아.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글쎄, 영수가 서울로 오라고 하는데 너는? 나는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딸이 작은 집 하나 구해준다고 하더라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지만 우리는 함께 큰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른 농촌 출신 어르신들, 김정희 씨, 심지어 정미경 씨까지. 말순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가장 뿌듯했던 건 영수와 영호가 함께 차에 탔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래, 이제 아들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지. 황금빛 쉼터를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영수네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영수 가족이 자주 찾아오고 영호도 주말마다 와서 안부를 묻거든요.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제가 시작한 일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황금빛 쉼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전국의 비슷한 실버타운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비슷한 부정이 발견되었죠. 정부에서는 실버타운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도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법까지 바뀌었어요. 김정희가 전화로 그런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박금순 할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말순아, 우리 마을에 새로운 실버타운이 들어선다. 새로운 실버타운이? 응.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야. 입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거래. 정말? 그래. 그리고 우리 같은 농촌 출신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고 해.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말순아, 너도 와서 함께 살자. 서울보다 고향이 좋잖아.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금순아, 고맙지만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제 아들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좋고. 그래, 그것도 좋은 선택이지. 사실 제가 서울에 머무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들을 책으로 써서 출간하기로 했거든요. 75세 농촌 할머니의 실버타운 반란기 라는 제목으로요. 엄마, 정말 책을 내시는 거예요? 영수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내 경험을 나누고 싶어. 대단하세요, 엄마. 75살의 작가가 되시다니. 책이 나온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 저도 실버타운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영호는 약속대로 제 돈을 조금씩 갚고 있고 영수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 와서 식사를 합니다. 할머니가 뉴스에 나온 거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손녀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무슨 사과? 엄마를 실버타운에 보낸 거요. 사실 저희 편의를 위한 거였는데 엄마 행복을 위한다고 포장했어요. 영수야, 엄마가 혼자 계실 때 저희가 더 자주 찾아봤어야 했어요. 외로우셨을 텐데. 괜찮다, 영수야.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오히려 그 일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엄마, 앞으로는 절대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75세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이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던 촌부가 사회를 바꾸는 일에 앞장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